미래 가치를 보고 잠재 여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도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어디를 사야 됩니까? 어떤 단지를 사야 해요?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다 다르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집값 선도 역할을 하는 지역이 강남입니다.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강남이 먼저 집값이 오르게 되고요. 강남이 오르게 되면은 인근의 마용성이 오르게 됩니다. 마용성이 오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의 집값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도로 퍼지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어디가 오르냐면 인천이 올라요. 정말로 꼭지에 가까이 왔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인천이 오르고 있습니다. 급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꼭지구나, 혹은 매도 타이밍이구나라는 게 보여요. 추천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참 그게 애매해요. 자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분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서울이어야겠죠. 서울이어야겠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서울 접경 지역이어야 되고요. 서울 접경 지역 역시도 지금 또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접경 지역도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곽 지역에서도 지하철 부분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잠재 여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여력, 미래 가치라고 한다면은 가장 영향이 있는 거는 교통이죠. 교통이 있다라는 거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들. 대표적으로 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광명이 참 서울의 접근성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광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교통이 더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새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과 싸다라는 것과는 정말 다른 의미이거든요. 싸다라는 거는 정말 본연의 가치만 두고 미래 가치가 없는 부분들일 수 있어요. 개발 호재가 덜하다거나 교통 부분에서 확실히 불편하다거나, 혹은 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기피하는 것들이 위치를 한다거나. 반면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거. 뭐 강동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왜 강남 사구라 불리면서도 부끄러웠던 이유가 외곽 지역에 위치를 하는데, 특히나 지하철이 반쪽 지하철이란 말이에요. 5호선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한 대를 놓치면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9호선 통과로 인해서 기대가 이제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강남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강동구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남 역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거여 마천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이들 지역도 조정 구간은 분명히 올 거예요. 올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노우볼이라고 해서 정말 눈덩이로 이렇게 커질 지역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수요 유입이 많아질 지역들, 일자리가 많아질 지역들, 또 첨단 업무 지구가 이제 조성이 되거나, 혹은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거나, 아니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재건축이 좀 앞으로는 이루어질 지역들이냐. 이랬을 때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새 브랜드 아파트로 이제 탈바꿈이 되면 또 수요 유입이 이제 많아질 거고, 수요들이 얼마나 이제 유입이 될 지역인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남의 접근성 얘기 나오면은 일기 신도시를 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산과 분당이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일기 신도시에서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생활의 쾌적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당과 차이가 나느냐. 강남의 접근성. 왜 또 강남이어야 하냐라고 보면은 강남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인프라들이 다 명품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학군의 명품화, 업무의 어떤 고퀄리티, 교통 부분들, 교통 개발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 중심으로 다 퍼집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재건축 규제를 푼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예요. 압구정 현대가 이렇게 80억 원까지 찍는 이유가 사업 탄력을 받기 때문이었거든요. 입지적인 영향도 크죠. 입지적인 너무 좋은 지역이 재건축이 탄력을 받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를 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집값 상승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걸로 인해서 반등의 어떤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반등이 장기적으로 길게 가기는 어려울 거다. 정말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서도 대여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지금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매입을 해라 한다라는 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은 우량 상품이고 대여이기는 분명하죠. 사실상 그동안은 새 아파트 공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투자 가치 1순위였었어요. 과거에는 아니었잖아요. 재건축이 투자 상품 1위였거든요. 근데 규제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재건축이 투자 상품에서 밀려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가 풀릴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투자 상품으로 또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